네, 현명한 소비를 위한 지침서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신선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지난주에 이 합성가죽 소파 이 소식 때문에 자녀 가진 학부모들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줬었는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오늘은 사진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함께 보시죠. 샤넬 지갑 아닌가요? 그리고 나이키 운동화네요? 네, 그냥 흔히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샤넬 지갑과 나이키 운동화입니다. 네. 이렇게 판매된 샤넬 지갑,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시리얼 넘버도 찍혀 있고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위조품입니다. 네. 샤넬 브랜드가 사용하는 가죽을 쓰기 때문에 진짜와 구별이 쉽지가 않죠. 진짜가 아니었군요. 네. 이 사진, 아까 그 쇼핑몰에서 구매한 나이키 운동화인데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지금 이 사진과 같이 위조품이 날아온 겁니다. 네. 마감 처리, 박음질도 엉성하고 누가 봐도 진짜라고 믿기 어렵죠. 오늘은 이렇게 요즘 소비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온라인 짝퉁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온라인 짝퉁이요. 앞서 사진들 보니까 정말 일반 소비자라면 헷갈릴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짝퉁하면 원래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주로 이제 은밀하게 거래되고 이런 걸 상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신 기자가 다룰 만큼 이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짝퉁 문제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허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위조 상품 신고 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짝퉁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난 영향이 큰데요. 2019년까지 5년간 거의 3,000건에서 6,000건대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온라인 짝퉁 신고 건수 16,000건이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위조 상품 신고 중 99%가 온라인 신고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짝퉁 거래가 짝퉁이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믿고 소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짝퉁이 온라인 시장 어디에서 팔리는 건지 궁금한데 짝퉁 무슨 전문 몰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전문 몰이 아니고요. 정말 웬만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대놓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쿠팡입니다. 쿠팡이요? 예. 진품으로 생각되는 샤넬 가방 상품 옆에 바로 옆에 짝퉁인 이 샤넬 스타일의 가방이 떠 있는 시기인데요. 사실 지금 보면 가격이 저렴해서 누가 봐도 이건 짝퉁이겠구나 이렇게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 외에도 진품 사진을 올려놓고 또 가격까지 비슷하게 올려서 판매되는 그런 짝퉁도 있어서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또 고가의 명품만 짝퉁이 판치는 게 아닙니다. 전자제품부터 의류, 골프채까지 다양한데요. 심지어 짝퉁 피해자가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환불까지 받았는데 그 판매업자가 쿠팡에서 이렇게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 JBL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주문을 했는데 이 진품은 아래와 같은 사진인데 가품 위의 사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 옆에 판매자 빨갛게 표시된 부분 있죠. 저 판매자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쿠팡에서. 그렇군요. 뭐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요즘 뭐 쿠팡 모르는 사람 사실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큰 회사에서 소비자 피해를 이렇게 좀 나몰라라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쿠팡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전담 조직을 통해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로 그 가격이랑 이미지를 분석해서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특성상 외부 판매자가 임의로 이렇게 상품을 올리면 일일이 다 거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쿠팡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짝퉁 제품이 사이트에 올라왔을 때 빠르게 파악하고 내리는 그런 후 조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오픈마켓도 상황은 비슷하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유독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겠죠.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쿠팡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 7,000건이 넘습니다. 그 아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순인데요. 그 아래 보면 200건에서 100건에 불과합니다. 7,000건, 200건. 그냥 숫자로만 봐도 이건 엄청난 차이라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오픈마켓들도 다 좀 유명한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유명한 곳들인데 말이죠. 우리가 아는 이런 흔한 플랫폼들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인데 짝퉁 거래는 이렇게
오픈 마켓 말고도 SNS에서도 좀 자주 일어나지 않나요? 네, 레플리카라는 이름으로 SNS 등에서도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레플리카요? 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레플리카가 복제품을 의미하는데요. 특정 제품을 모방해서 디자인 내 좀 베낀 그런 상품을 일컫습니다. 예. 기존에 우리 짝퉁, 이미테이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레플리카라는 단어로 포장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짜 명품 사진 이렇게 보시면 사실 레플리카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저렇게 여러 레플리카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좀 있고요. 상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게시물만 530만 개가 넘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가짜 명품 사진 밑에 1대1급, 미러급 이렇게 은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네. 미러급, 거울에 비춘 듯 똑같게 만들었다 뭐 이런 뜻이고요. 1대1급, 한 명이 한 제품을 맡아 수공으로 만들었다. 즉 짝퉁 중에서도 좀 퀄리티가 높은 그런 스페셜 A급을 뜻하는 이들어깨 용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런 전문 용어를 방송에서 알리는 게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뭐 조심하라는 취지로 그쵸. 알려드리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짝퉁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처벌이나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나 봅니다. 적발이 돼도 다른 또 사업자명을 재등록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요. 단속이 쉽지 않고요. 또 더 큰 건 솜방망이에 불과한 법적 처벌도 문제입니다. 이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요. 그 위조품을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또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무래도 짝퉁 제조 판매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보니까 이 판매업자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SNS 같은 경우는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짝퉁 거래가 특히나 많습니다. 인스타 사진 게시물을 통해서 중심으로 이제 해시태그, 짧은 글 등을 올려서 올리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짝퉁 그 판매할 제품 사진을 올리기가 쉬운 데다 개인 간 거래로 단속도 어렵습니다. 개인 글을 통해서 제품을 알리고 다이렉트 메시지나 카톡을 통해서 결제를 하니까요. 거래 내역도 남지 않습니다. 쿠팡 같은 이 오픈 마켓들 사실 이용자도 좀 상당히 많은데 당장 저런 피해들을 소비자들이 호소한다고 한다면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소비자 구제책을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변변치 않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 판매업자가 아니고 중개업자다 보니까 판매 그 처벌이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쿠팡은 공식적으로는 위조품 보상제마저 없고요. 로켓 상품의 경우에는 EU 불문, 구입 후 30일 이내 100% 반품을 해주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11번가 또한 제휴 브랜드와 아닌 경우에 보상에 또 좀 차이가 있고요. 지마켓과 옥션, 명품, 해외 명품 직구 상품에만 이 위조품 보상제를 한다. 이렇게 따로 명시를 해두고 있는 정도입니다. 결국 이제 제대로 된 규제나 정책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비싼 물건을 사거나 이제 이건 가품의 위험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 이력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력이 적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피하는 게 답입니다. 아무래도 판매 이력이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구매할 때 최대한 리뷰 꼼꼼히 보시고 판매자, 외국 사업자명 아닌지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계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가품 같은 거를 판매하시는 나쁜 판매자분들은 계속해서 아이디를 바꾸세요. 사업자 등록도 사실은 저희가 블랙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데 어떤 서류상으로 판매자 회원 자격을 획득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보를 바꿔가면서 하시거든요. 많이 팔고 리뷰도 많고 Q&A 답변도 성실하고. 네, 이처럼 이렇게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SNS에선 판매자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짝퉁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고가 박힌 짝퉁 구매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중국의 짝퉁 시장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계시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을 짝퉁의 나라다 이렇게 비난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매한 짝퉁 대부분이 거의 중국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진 만큼 소비의 격도 같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신선미 기자였습니다.